상위권 베스트 3 땅을 일단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일 비싼 땅 어떤 땅인지. 네,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네, 오늘은 정임서울 차장하고 같이 명동에 와 있습니다. 명동 6번 출구 앞에 와 있고요. 명동 잘 아시나요? 명동을 제가 임장 강의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명동 상권을 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공부도 했었던 상권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도 최근 명동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쓴 이유가 근처에 뭐 설명해 줄 게 있어서 여기서 쓴 거 아닌가요? 우선은 명동 하면은 많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강남보다 비싼 땅값, 매년 이제 공시지가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상위 탑5 안에 랭킹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명동이거든요. 그렇죠. 그 땅들 중에서 상위권 베스트 3 땅을 일단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일 비싼 땅 어떤 땅인지. 2023년 또 결과가 똑같나요?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넘사벽이에요. 그 땅은. 그 땅이 넓어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땅 앞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땅이 대로변이 아니잖아요. 대로변이 아닌데 이면도로가 우리나라 공시지가 1위다. 네, 이게 강남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땅이 최근에 구 뉴욕제과 평당 7억이 채 안 되게 매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 땅은 그 소리를 들으면 콧방귀를 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니까 한번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위 땅인 거죠? 네, 지금 여기가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시지가 3위에 랭크된 땅입니다. 명동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정면에 있는 땅인데, 토지는 충무로 2가 65-9번지 외 총 8개 필지로 돼 있고요. 대지 면적이 약 7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명동 상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가 아니라 중심 상업지입니다. 이 땅이 작년에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억 6,530만 원이에요. 그럼 평당 얼마인가요? 평당 계산했을 때 5억 4,500만 원 정도 공시지가고요. 대지 면적이 약 700평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토지가만 최소 3,800억. 근데 이게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인데, 보통 저희가 시장가액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60% 정도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최소 이 땅은 6천억 이상. 이게 작년에 3위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유니클로가 들어왔던 건물이에요. 유니클로가 들어왔다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퇴거를 한 그런 건물인데 집합 건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유니클로가 4개 층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분 소유자만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 600명 이상이 되는 집합 건물인데, 근데 웃긴 게 이 자리가 2011년도 오픈했을 당시에 하루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10억? 곱하기 2입니다. 20억.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2011년도 오픈했을 당시에 하루 매출 20억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았고, 근데 지금 유니클로가 나갔고 다른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 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나가면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체적인 면적도 큰 건물도 있고, 또 무엇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2023년도 기준 제일 비싼 땅으로 갈 건데, 보시면은 요 길 자체가 이제 중앙로라고 하거든요. 중앙로가 보통 평당 임대료가 강남대로와 맞먹습니다. 평당 평균적으로 168만 원, 17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0평이 있으면 1,700만 원, 100평이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임대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평소에는 여기 노점상들이 쫙 열려요. 걔네가 2016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권리금이 최소 1억을 불렀던 만큼 자리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아마 저녁 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이 상권을 좀 더 이동을 해서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여기서 쓴 이유가 공시지가 1위가 이 건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 가장 비싼 땅, 진짜 탑을 찍은 그런 땅이죠. 주소는 이제 충무로 1가 24-2번지고요. 상무 이게 몇 평 정도 땅으로 보이세요? 한 60평? 얼추 비슷하게 그래요? 맞추셨는데 정확히 한 51평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이게 23년도 작년 기준으로 1제곱당 공시지가가
소지가가 1억 7,410만 원이고요. 그럼 평당 계산했을 때 5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3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네, 공시지가 자체는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 소지 가액을 계산했을 때 약 294억 원. 아, 51평짜리가? 네, 51평짜리가 294억인데 평당 이 일대가 이제 이걸 시세가액으로 반영했을 때 최소 500억 이상은 나오는 건물입니다. 제가 볼 때 500억보다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메인길 있잖아요. 이 메인길 자체가 1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코너변에 공시지가 가장 1위, 그러니까 랜드마크잖아요.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한 15억에서 20억? 팔지 않을 뿐이지 부르는 효과가 제가 볼 때는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진짜 부르는 게 값이고 실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 밑에 가면은 평당 9억 넘게 21년도에 거래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김소희 대표님이라고 사인을 난다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소유주가 99년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상태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IMF를 겪고 있는 시기였다 보니까 아마 싸게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섬유 쪽에 종사하는 법인의 대표님으로 알고 계신데, 네이처 리퍼블릭이 09년도부터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임대료 얼마에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처음에 09년도 최초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은 32억이었고요. 월세가 1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한번 계약 갱신을 해요. 그때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 50억에 월세가 2배 올라갑니다. 2억 6,250만 원. 2배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현재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매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동 상권이 재미있는 게 외국인들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권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도 마이너스가 남에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안테나 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직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예전에는 그래도 안테나 매장이라고 적자가 나더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생각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언제 또 오프라인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보부상이라 갖고 또 많이 살지도 모르니까 또 이 자리 한 번 놓치면 또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저는 늘 거라고 보는 게 영동역 1번 출구 앞에 예장공원이라고 있어요. 예장공원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남산에서 예장공원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서 외국인들 유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예장공원에 버스들이랑 좀 대형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서울역 북부 지역에 지금 놀고 있는 땅을 잠실이나 삼성동처럼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그런 걸 거점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수요들은 더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이 상권 자체가 외국인들이 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쉽사리 나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희 공시지가 1위다 보니까 매년 한 번씩은 국가에서 광고를 해주잖아요, 신문에. 1위 했다 그러고 네이처 리퍼블릭 광고 나가잖아요. 그 효과도 무시를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구정 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남에도 유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임표 차장님이 저번 달에도 와갖고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또 어떤가요? 그때 제가 저희 회사 이제 빌딩로드 채널에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점심시간을 걸쳐서 왔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유동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직장인들 이용 빈도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 확실히 나와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제가 2018년도에 이 상권에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당시 네이처 리퍼블릭 땅이랑 1위, 2위, 3위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좀 이따 가보는 우리은행 있는 건물이 2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다른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원래 네이처 리퍼블릭 1위 하기 전에 원래 1위는 우리은행 자리였어요. 네. 거기서 몇십 년 동안 1위 하다가 네이처 리퍼블릭 1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따 상권을 한번 들어보시겠지만 저희가 서 있는 이 메인 중앙로를 기점으로 동쪽, 서쪽, 명동성당 블럭이랑 중국 대사관 쪽 블럭이 달라지거든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